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신경 척수염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다발성경화증 협회나 그리고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뵀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신경 척수염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를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시신경 척수염, 그리고 중추신경계 면역질환,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의 진단과 검사,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의 치료 이런 내용들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신경 척수염과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는 내용으로 용어가 사실 여러 가지 쓰이는데요. 예전에는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은 사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주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내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는 영어 약자로 해서 NMO라는 용어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이라 함은 예전에는 시신경과 척수의 어떤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대빅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빅, 이 사람 이름을 딴 거고요. 대빅병은 예전에 다발성경화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백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유럽 인종인들의 많은 질환인데요. 사실 유사한 면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색깔이 있는 이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있는 병들이 어떤 뇌의 어떤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병변들이 어떤 해부학적으로 또는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딱딱하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경화증, 딱딱한 병변이 있다고 하는 병으로 이름이 지어졌던 것이 있었고, 그 중에서 시신경과 척수염이 재발하는 환자들을 이 대빅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하면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신경과 척수에만 병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중추신경계 전반 우리가 보통 시신경과 척수 그리고 뇌에서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발성 경화증이 일부분이라고 간주되었었고 그래서 아시아인에 좀 더 많다. 물론 이 시절에서는 일본이 좀 더 많은 의학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는 아시아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시신경 척수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4년에 항아쿠아포린 항체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환이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시신경 척수형 범주 질환 내에서는 한 7, 80% 이상이 이 항체 양성이라 할 수 있고 1, 20%는 음성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은 아쿠아포린의 위치가 이렇게 그 뇌에 물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우리 혈관이 있고 여기가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뇌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항체들이 보시면 이 항체들이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것들이 항아쿠아포린4가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들은 이 시신경 척수염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요. 시신경염으로만 나타나는 사람들 또는 척수염으로만 나타나는 사람들 또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또는 우리가 아뎀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둘이 같이 겹쳐서 또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어떤 환자분들은 한 번 또는 그 이상 재발을 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신경 척수염으로 진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모가드라는 병이 있습니다. 모그 항체가 양성이 나오는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신경 척수염은 대부분이 항체가 나오지만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고 해서 항체 없이 나타나는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초반에 한두 번 정도 또는 항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체 음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나 또는 미분류된 염증 질환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뇌염이나 혈관염이라는 형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한두 번에 또는 어떤 이런 항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시신경 척수염은 보시면은 10만 명당 2.56명의 환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한 2,000명, 2,00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신경 척수염과 다발성 경화증은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시신경 척수에서는 남성들의 한 4배에서 9배 정도로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아인에서는 특히 다발성 경화증에 비해서는 시신경 척수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에 40대 또는 50대까지 가장 발병률이 좀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은 사실 시신경염과 그리고 척수염 그리고 뇌염의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만 또는 어떤 분들은 두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시신경염의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시력 감소 그리고 시야 흐림 그리고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색이 좀 흐릿하게 보이거나 그리고 눈을 움직일 때 눈에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시신경염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척수염 증상은 팔과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감각이 이상하거나 또는 힘이 떨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아서 보행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변 보거나 대변 볼 때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분들은 등이나 목 쪽의 통증 그리고 약간 좀 뻣뻣한 느낌 또는 어떤 쥐나는 느낌 이런 식의 강직 연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병변으로는 딸꾹질, 구역, 구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어지럼증이나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안면마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졸음이 계속 오는 기면증이나 아니면은 체중 감소들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좀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인지작이나 착란이 가끔씩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다발성 경화증과 시신경 척수염과 모가드가 이렇게 약간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은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재발이 됐다가 좀 완화됐다가 재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완화됐다가를 이렇게 반복을 하다 이렇게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특별한 재발 없이도 서서히 나빠지는 그런 2차성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신경 척수염과 모가드는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장애가 축적되는 경우가 재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할 때 좀 좋아지고 재발한 다음에 좋아지고 재발한 다음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장애가 축적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재발을 통해서 장애가 축적이 됐고 서서히 악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장기 면역 치료 또는 우리가 예방 치료라고 하죠. 이런 면역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 기준에 따라서 어,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 기준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항체 양성인 경우와 음성인 경우에는 진단을 할 때 편리성도 그렇고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때도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쿠아포린 4, 우리가 항아쿠아포린 4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증상들, 시신경염이나 척수염, 대뇌병변, 그리고 여기 사이뇌병변, 그리고 급성 내관 증후군, 맨 아래 구역 증후군 이런 것들 중에서 최소한 한 개만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항체만 양성이 나오면은 진단도 편리하게 되는데요. 항체 음성일 경우에는 이런 핵심 증상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MRI 소견도 보시면은 이렇게 척수염도 이렇게 긴 척수염 그리고 신신경염도 긴 신신경염 그리고 또 이렇게 옵티키아즘이라고 하는 부위도 나타나야 되고 뇌관병변도 맨 아래 구역증이라고 해서 이쪽에 좀 특이적인 소견이 나타나야 항체 음성인 경우에는 실신경 척수염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를 또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 특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뇌척색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웅크리고 했을 때 허리에 바늘을 꽂아서 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발전이를 검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실시경 척수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루푸스나 쇼그렌즈 또는 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를 같이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별을 통해서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시신경 첩수염과 모가드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시신경 첩수염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특이 항체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령대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모가드는 좀 더 어린 나이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시신경 첩수염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좀 더 특히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항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체 검사가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항마코린4 항체가 양성이 나오고, 그리고 모가드에서는 이렇게 항모그 항체가 양성이 나오고,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어떤 특이 항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그림은 그러니까 MRI 어떤 병변을 나타내는 건데요. 시신경염으로 나타난 경우가 시신경 척수염은 길고 이 교차점에 해당되는 부위까지 손상이 잘 나타나고요. 모가드는 이 앞쪽 부위의 긴 형태,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이렇게 짧은 형태로 한쪽만 나타나고요. 척수염은 시신경 척수염은 긴데 주로 중심 부위, 그리고 모가드 같은 경우는 길기도 한 병변이 생기지만 이렇게 우리 밑에 해당되는 병변까지도 같이 나타나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짧은 병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맨 아래 구역 증후군이나 그 아까 얘기했던 뇌실 주변 병변이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뇌실에 직각인 병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